이게 삐뚤어 되어 있어도 보는 게 진짜 영수등식 볼때 일단은 너희들 자의를 내가 오늘 다 볼 거는 아니지만 D37을 일단 켜놓고 지수 방부등식 복습을 할게. D37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수업 시작을 해야 돼. D37을 보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푼 사람이 경준님 풀었겠다. 그치? 근데 그 문제를 보고 할 말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문제가 지수 방정식의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 일단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밑이 문자인 경우였었어. 여기 보면 지금 x-2가 밑이고 3이 밑이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이 같으면 되겠죠. 왜냐면 지수 부분이 같으니까. 지수 부분이 같을 때 밑이 같으면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x가 5가 되는 건 눈에 보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문자일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밑이 문자건 지수가 문자건 간에 지수가 우리가 지수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밑이 1인 경우에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그냥 항상 1이죠. 또 밑이 무엇이든 간에 0제곱을 하면 이거는 항상 1인 거죠. 그래서 밑이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지수가 0이 되면 저것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문자는 조심해 라고 그냥 기억을 해야 돼. 문제를 조금 더 바꿔볼까?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수가 0인 순간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 밑과 지수 밑이 같을 때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는 게 지수가 0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면 만약에 요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가자. x-4에 뭐 fx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x-4에 gx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밑이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을 때죠. fx랑 gx랑 같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다르다의 뜻이야. 얘도 식으로 됐고 얘도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두 지수가 같으면 방정식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가 다를지어도 밑이 1이 되면 이거는 지수가 달라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일 때는 조심해야지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거 다음에 이제 보는 예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치환하는 형태가 있었어. 그래서 저 치환하는 예제 9번을 보고 D37을 보고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몇 가지 따져봤어. 어떤 거에 대한 거듭제곱이 t라고 치환을 할 때 지수의 특성상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기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형태였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까지 생각을 해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었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는 써있지 않아도 문제에 써있지 않아도 2 이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범위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 범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뺐으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얘네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했긴 해. 저 상태에서는 그냥 저 방정식을 푸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치환한 형태에서는 12t 얘를 풀어야 될 때는 t로 치환한 다음에는 그냥 실근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t는 뭐가 돼야 돼? 양수인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는 양수임을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해야 돼. 4, 8. 다행이네. 둘 다 양수가 나왔네. 그래서 t가 4라는 소리는 결국 2의 x가 4인 거니까 x값은 2. 그 다음에 t가 8인 경우에는 뭐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긴 한데 그 D37을 봐봐. D37을 보면 이거 가지고서 몇 개를 한번 해볼게. 일단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기는 해야 돼. D37번을 보면 우선 문제만 쓰자. 5의 2x 제곱 5의 x 더하기 여기에서 어차피 저 치환하면 양수잖아. 내가 저 치환할 거잖아. 양수인데 왜 양수란 말이 여기서 왜 또 나온 거지? 그게 이상해야 돼. 왜냐하면 1번 아무 말도 없이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고 써 있을 때 잘 구분해야 된다는 소리야. 세 번째 서로 다른 음이 아닌 실근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이렇게 보면 얘네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어차피 x 입장에서는 모든 실수를 다 따질 수 있다는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 얘는 0보다 큰 경우, 여기는 x가 0 이상이 되는 경우.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5의 x제곱을 치환할 거죠? 내가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 왜냐면 5의 x제곱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야. 요거를 x와 이 t 사이 관계를 보면 0일 때가 1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냥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t가 그냥 양수다 조건이면 충분해.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x가 0보다 큰 거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난 이쪽만 보겠다는 소린 거잖아. 그러면 실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더 세부적인 조건이 생기죠?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나오는 t의 값은 1보다 어때? 커져. 그래서 두 양의 실근이란 말은 t 값이 1보다 커진다의 뜻이고, 만약에 문제가 음이 아닌 실근이라고 나왔어. 그 얘기는 0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x가 0인 상황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t가 1 이상이다 라는 말이 문제에 써있지 않아도 나는 찾아야 되는 애인 거야. 니네가.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얘였던 거죠? 두 양의 실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풀어보면 되죠. 근데 이거 따지는 것도 그거 생각나야 돼. 우리 1학년 때 보면 이차함수 하면서 이렇게 어느 한 수보다 크다, 작다,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왔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근데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몇 가지 따져야 됐더라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내지는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기억나야지. 몇 가지 조건을 따졌었는지는 기억나야지. 3가지를 따졌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입하는 형태. 얘를 fx라고 놓으면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고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꼭지점의 x좌표 기억나요?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뭐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근 모두 1보다 클 거냐 아니면 두 근 모두 1보다 작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친구인 거야. 그래서 두 근 모두 1보다 클 때는 꼭지점 1보다 큰 거, 나머지는 똑같고, 만약에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그러면 꼭지점 x좌표가 1보다 작겠죠. 나머지는 둘이 똑같고.
그래서 요 얘기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 이 내용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치환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fx를 이렇게 봐야 돼. ft겠다 이때는. ft를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 이렇게 봤을 때 두 근 모두 1보다 큰 쪽에서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얘가 이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 갖다 넣었어. 그럼 1 마이너스 5 더하기 k 이게 0보다 커야 될 거고, 두 번째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이지. 그럼 0보다 크겠지? 서로 다르라고 했죠?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보니까 2분의 5 보여?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5니까 2분의 5 맞지? 2분의 5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요거는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찾아줘야 돼. 얘네들 가지고서. 그래서 답이 아마 저 등호가 궁금한데 서로 다른 말이 있었겠지? 서로 다른 말이 있었다. 그러면 쟤네들 사이에 공통범위 찾으니까 K가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되겠죠? 공통범위 빨리 머리로 구해봐봐. 그래서 밑에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도 문제 풀 거야. 이거 공통범위 구하면 K가 니네가 대답을 안 하면 내가 틀린 것 같다고. 4가 더 큰 거지. 4분의 25 요 사이에는 정수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지만 그러면 3번 문제를 풀 때 이제 달라지는 것만 볼게. 3번 문제를 풀 때는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지겠지. 봐봐. 두 근모도 1 이상이란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내가 요 케이스를 풀고자 할 때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요것만 지금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범위가 3번의 답은 이렇게 나오겠지. K가 4 이상 4분의 25 미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3번인 거야. 의미 아닌 실근인 경우에.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두 점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라고 할 때는 나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그냥 얘만 찾으면 돼. 어차피 x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d가 0보다 크다. 요것만 따지면 되니까 아마 k가 4분의 25보다 크다. 요렇게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접근하는 게 다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게? 니네가 이제 2학년쯤 되면은 고등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문제를 풀었어. D37을 풀었어. 그럼 D37만 기억해. 그게 되게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문제 분석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게 돼야지 수능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D37번을 보면서 치환했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를 저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돼.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문제를 지금 푸는 거 많이 푼다고 생각하지도 마. 지금 적은 거 니 중학교 때 시험 때 몇 문제 풀었는지 아냐? 3,000에서 4,000 문제를 풀었어. 나도 몰랐는데 우리 문쌤이 그러시더라. 3,000에서 4,000 문제 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적은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니네가. 근데 그거를 못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잔소리 하면 뭐하냐? 안 듣는데. 그래서 부등식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부등호 방향만 이제 바뀌는 거랑 그러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돼. 부등식에서는 일단은 양수일 때는 증가니까 x가 작은 값 이거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고 여기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서 부등식은 죄송하지만 제가 갈 길이 멀어서 좀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치환하는 거지만 양수 조건에서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이거 풀면은
그냥 하나만 해볼까? 예제 11번. 요거 11번 같은 경우에 풀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8이 0보다 작아. 에이, 둘 다 양수가 나오네. 어차피 요거 양수구나. 그러면 어쨌든 양수 조건에서만 내가 어차피 t로 치환할 거잖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t로 치환하면 양수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요것도 별거는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뒤에 격자점 있는 거 있잖아. 걔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자이나 니네가 고난도 문제를 안 풀었지만 이거는 너희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애들 숙제한 상황을 되게 많이 봤잖아. 구경을 하다 보면 수학에 이제 욕심이 있고 막 잘하려고 하는 애들은 고난도를 풀지 말라고 했잖아. 풀란 소리 안 했잖아. 근데 끄적여 본 거야. 궁금한 거야. 호기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안 나오지만 막 풀었던 흔적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런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수학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공부를 해도 이렇게 많이 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들 포기하려고 하죠. 근데 포기해서 대학 간에 못 봤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즐겁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딱 그 얘기가 있었구나. 얘는 뭐야? 저 1번 형태로 보이냐? 난 아까 처음에 그 문제 보고서 생각한 건데 얘는 지금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러면 저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중에 1번이네. 이제 그게 보이면 돼. 그래서 문제 볼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잘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저 1번. 그래서 판별식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양수에서 어쨌든 판별식 불러서 하나 놓친 게 있다. 얘가 4분의 그냥 25보다 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t값은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두 양의 실근이니까 k값이 일단 뭐가 돼야 되겠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마 4분의 25보다 작다 할 텐데 이렇게 되면서 0보다 크다.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판별식이랑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크다가 보여야 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양수를 곱하고 두 양수를 더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네들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저 1번 조건이긴 한데 제가 하나 더 빼놨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하더라도 k가 0보다 크다는 붙여줘야 돼. 왜냐면 두 양의 실근인 거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저걸 해석할 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t값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양의 실근이다.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t는 1보다 크다. 의미 아닌 실근이다. x가 0 이상이니까 t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저런 거 시험 문제 낼 거야. 왜냐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만 문제 풀 거 아니야. 근데 난 저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한 끗 차니까. 그래서 드디어 왔네. 이게 조금 문제기는 한데 잘 이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나가는 진도에서도 로그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저 격자점들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13개인가 그렇던데? 13개? 11개? 이게 13번째인가? 아무튼 되게 많아.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이 그 문제 내가 풀긴 하겠지? 그 옆에 보면 빈칸이 보이지? 막 격자점 이렇게 막 모는 종이로 있잖아. 그게 의미가 없어. 그거 그 안에 못 그려. 기억나지? 그 모는 적이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81까지 그려야 되는데 81칸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봐. 시험장 안에 모는 종이가 있겠니?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거나 너희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이런 격자점 세는 문제를 몇십 문제는 풀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일단 로그까지 같이 갔을 때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 접근하는 방법. 지수는
증가함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x가 1에서 2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조금 더 오버스럽게 그려야 돼. 실제 그리면 이만하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x는 한 칸 늘었는데 y값은 x는 한 칸 늘어. 근데 y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들어와 앉으면 돼. 그래서 x는 한 칸 늘었을 때 y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야. 그리고 y는 ax제곱이 지수함수라면 로그 함수인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야. 그러면 한번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로그로 표현을 하면 y는 로그 ax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그려봐.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로그만 끄집어 볼게. y는 x. 그 다음에 얘가 1.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로그는 1에서 얘가 1이야. 이만큼 가봤자 y값이 얼마 증가도 안 해. 그렇잖아. 얘가 지금 y는 x인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y값이 1에서 이만큼 간다. y는 한 칸 증가했는데 x값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저런 개수 셀 때 만약에 지수 함수인 경우에는 x를 중심으로 세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몇 개, x가 2일 때 몇 개 이렇게 세면 돼.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x를 중심으로 세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y값이 조금 늘어나는 데에 대한 x값의 변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개수 셀 때는 y를 중심으로 세면 돼. 근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지수 함수를 볼 거잖아? x를 중심으로 세는 거야. x가 1일 때 몇 개, x가 2일 때 몇 개 이렇게 가면 돼. 서론이 길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하나는 2x제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을 그리되 2x제곱과 뭐 더 급하게 늘어나니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x 좌표들을 셀 건데 y는 32까지. 그러면 1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1인 경우에 2의 x인 경우 1,2. 제가 뭐 그린지 알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 4x제곱 같은 경우에는 1,4 지나겠지? 그쵸? 그 다음에 x값이 똑같아지는 요점이 있어. 요거는 2인 경우죠? 그래서 얘는 2,4를 2의 x제곱은 아마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인 경우에 4는 4의 2제곱 16? 그래서 2인 경우에 얘가 2,16을 지나. 근데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 16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4,16인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일단 뭐가 있냐면 3,8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3,8까지 우리가 적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5제곱이 되면 이제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32. 물론 얘는 뭐 이렇게 계속 지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박스를 세야 돼. 잘 봐. 내부에 있는 박스를 세야 되는데 이 안에 박스 내부에 콕 들어가게 그려져? 요 사이에? 없지? 여기서 보면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면서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 포함하지 않죠? 여기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못 찾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에 다 어떻게 됐어? 여기는 사각형들 다 걸쳐져 있죠? 해당 사항 없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그러면 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해당 사항이 있는 사각형들은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여기야. 여기에서 요만큼 일단 존재하죠? 요만큼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었던 거지? 3에서 4 사이에 요 32까지 올라가면서 요 사이에서 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존재를 해야 돼. 즉 의미 있는 사각형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렸나 생각해봐요. 1일 때 4, 1일 때 2부터 해서 y 값이 같아지는 애를 내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렸지? 니네가 지금 따라서 풀 거야. 옆에 있는 문제. 그대로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해서 그려냈어. 저 내부에 있는 사각형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개수를 세야 돼. 개수를 세야 되는데 기준점을 일단 잘 잡아서 세야 돼. 처음에 내가 요 부분이 y 좌표가 8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16까지 갔고 그 다음에 16에서 시작을 해서 32까지 간 거죠? 그러면 사각형의 개수를 이렇게 센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셀 때 지금은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세면 되지만 기준을 잘 생각해 봐. 저 정사각형의 왼쪽 밑을 잡고서 내가 셀 거야. 개수를. 하나, 둘, 셋 쭉 세다가 여기까지 세면은 마지막 정사각형까지 세는 거죠. 근데 요 점의 좌표가 y값이 15야. 그래서 8부터 15까지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니? 8 이상 15 이하니까 8개, 8 이상 15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서부터? 16부터 31까지 세면 되는 거지? 16, 17, 18, 19에서 31까지. 16 이상 31 이하니까 16? 16개? 그래서 16개, 8개에서 24개.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 일단은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봐. 제가 어떻게 풀었나. X좌표를 중심으로 세라고 했죠. 언제는? 지수의 계산을 셀 때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X가 1일 때 4, X가 2일 때 4. 그래서 1일 때 2, 1일 때 4. 그 다음에 똑같은 Y좌표 4 나오는 거 X2 찾았어. 근데 요 안에 있는 사각형들은 우리가 이 내부에 포함이 되는데 해당하는 사각형이 없어. 걸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 보니까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 안에는 없단 말이야. X가 2일 때 4, 그 다음에 X가 3일 때 8, X가 4일 때 16. 그러니까 Y가 얘가 4의 X제곱은 X가 2일 때가 16이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4일 때가 16이야. 그래서 요 안에 X좌표가 3인 거랑 4인 게 같이 들어가. 그래서 X가 3일 때 8 하나를 더 잡아주면 요 안에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옆에 3부터 4 사이에서 32까지 해서 사각형이 또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그 박스 안에다 그렇게 그리면 문제 못 푼다고. 그래서 요 곡선 위에다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한번 그대로 너희들이 흉내를 내봐. 옆에 있는 거 가지고서 저 문제는 손도 안 댔잖아. 너희들 책 보면서 다 봤거든? 저 문제 손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해보는 거야. 3의 X제곱하고 9X제곱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는 종이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어.